안녕하세요. 센트럴파크에서 전해드립니다. 이제 한국경제 이제 명암에서 이제 트럼프 시대 이후에 이제 darkness, 그 어두운 부분을 좀 살펴보자면 이제 위험 요소로 생각할 부분은 이제 반도체입니다. 미국이 지금 상당히 반도체 욕심을 내고 있고, 트럼프가 이 삼성 반도체를 보고 바이든하고 그 트럼프 반응이 정반대였어요. 첫 번째, 트럼프는 왜 우리나라에 이런 게 없냐, 샘내고, 그리고 저 그때 유세 때도 왜 반도체법을 통해서 바이든이 외국 기업에다가 이 돈을 주냐, 보조금을 주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했고, 결국은 표심이 그 부분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는 인정해준 셈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특히 이제 바이든은 중국을 옥죄기 위한 수단으로 공급망, 그 공급망을 이제 전략적으로 짜서 동맹끼리 공급망을 해서 이제 중국을 왕따시킨다는 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핵심이었고요. 우리나라, 타이완, 일본 이렇게 이제 그 반도체 나름 공급망을 짜서 미국과 함께 이제 이 기술은 우리끼리만 서로 공유하고 중국은 배제시키자, 이런 게 강했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많이 SK나 삼성도 뭐 중국에 투자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정말 눈물을 머금고 거의 이제 시설을 포기하다시피 했어요. 비 오네요. 비가 많이 오기 전에 얼른 뛰어가야겠습니다. 뛰어가기 힘들고 뭐 봤자 얼마나 오겠어요, 그쵸? 겨울비 처음 맞아보네, 뉴욕 와서. 어쨌든 계속 이어나가자면, 그래서 반도체 일단 칩스법이나 이런 게 물론 이제 공화당에서 찬성 기조로 보이고 있고, 왜냐하면 뭐 지역 민심, 그 러스트벨트 지역에 이번에 이제 저 의원들이나 주지사들은 다 칩스법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지역에 투자를 가져오고 산업을 부흥시키는데 외국 자본이 들어온다는데 그걸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트럼프가 이 칩스법을 무력화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이용하겠죠. 그리고 자기 식으로 또 네이밍을 새로 한다든지 다른 방식으로 아마 포장을 하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결국은 뭐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저 아이언맨, 아니 어벤져스구나. 어벤져스 11호에 보면 어벤져스에 보면 이제 아이언맨 3인가? 그래서 아이언맨 3에 보면 이제 그 워머신, 저 토니 스타크의 친구가 이제 그 제임스 로즈 중령이잖아요. 근데 그 로즈가 워머신이라고 이제 그 아이언맨 그 기계를 이제 걔도 수트를 입고 활약을 하는, 그 같이 이제 사이드킥으로 같이 활동을 하는데, 사이드킥으로 활동하면서 이제, 근데 이제 미국 정부가 그때가 아이언맨 헷갈리네. 어쨌든 그래서 미국 정부가 이제 그걸 워머신이 자기 거라고 이제 아이언 패트리어트라는 이름을 짓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그 워머신인데 아이언 패트리어트로 이름을 그냥 도색만 바꿔서 미국 성조기를 그려놓고, 그래서 비웃음을 사는 그 내용이 이제 영화 속에 나오는데, 이런 안반 그대로 살린 그런 공원, 이런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미국이 그런 있는 그대로의 지형을 유지하는 그걸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뉴저지에서 미국 뉴욕으로 이제 맨하탄으로 갈리다 보면은 호보캔이라고 있거든요. 위호캔 지역이 있는데, 그쪽에 지나갈 때 안반이 그대로 이제 노출되어 있는 거 보면서 그래도 이런 어떤 레거시, 자기네 어떤 그런 유산에 대해서 자연 유산에 대해서는 어쨌든 미국 애들이 뭐 환경 보호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좀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으나, 그래도 어느 정도 생각이 있고 그 소중함을 알고 있고, 나라가 역사가 이제 짧으니까 역사를 그만큼 더 강조하고, 유산을 강조하는 그런 문화적 유산, 이런 자연 유산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떤 valuation, 가치 평가, 이런 부분은 미국이 굉장히 잘하는 분야죠. 좀 다시 돌아와서 자꾸 옆으로 세죠, 이야기가. 지금 이제 트럼프 시대 우리나라 경제에 닥칠 좀 위기에 대해서, 아니면 좀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얘기를 다뤄보고 있는데요. 마침
센트럴파크를 지나서 센트럴파크의 이 풍경을 보여드리면서 지금 북쪽 저희 집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비가 좀 잦아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미국에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기로 되어 있는 이제 업종 몇 가지가 있죠. 특히 전기차가 지난번에 IRA라 그래서 네, 바이든 현 대통령이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 원래 감축 억제법 이런 법인데 뭐 사실상 핵심은 전기차에 한 1,000만 원 정도 그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그 세금으로 그런 건데 그래서 배터리 업체들이 많이 미국산 배터리에만 이걸 전기차에만 주니까 미국산 메이드 인 USA가 되려면 이제 미국에 공장을 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돈을 지금 LG 케미컬 산하에 있었다가 이제 독립한 나 요즘 미국에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 이름이 자꾸 깜빡깜빡하네. 일단 저 SK온 같은 경우 일단 대표적이고요. 포드랑 같이 손잡았는데 포드한테 좀 최근에 배신을 당했죠. 튀르키에 이제 공장 지을 때 이제 그때 자금이 좀 모자랐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 당시에는 그 포드가 손절하고 LG랑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LG 쪽이랑 이제 배터리랑 이제 같이 협력을 했다가 빌딩 스판 보실래요? 기가 막히죠. 자, 계속 이제 북쪽으로 걸어가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 배터리 업계 같은 경우 전기차가 아무래도 좀 IRA 자체 법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전기차에 대한 어떤 그런 굳이 지원이 필요하냐. 그래서 지금도 이코노미컬하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석유로 된 차를 타는 게 훨씬 낫다 라는 게 이제 트럼프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스케이트장이 벌써 운영하고 있어. 한번 볼까요? 잠깐만요. 오늘은 사진 안 찍고 여러분들을 위해 최대한 동영상을 보여주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야외에 있어, 야외에. 이런 거 보면 참 미국이 대단한 나라 같긴 해요. 근데 날씨가 벌써 이렇게 추워졌나? 우리나라 정도면 녹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냥 이렇게 아이스링크 벌써 지금 센트럴파크에 개장이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 볼까요? 아직은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네. 그래서 지금 어디쯤인지 잠깐 제 전화기를 활용해서 다른 전화기를 활용해서 한국 전화기 따로 가져왔거든요. 한번 들어볼까요? 보자. 지금 제가 아마 꽤 올라온 것 같긴 한데 아직도 한 10분 더 가야 되긴 한데요. 볼까요? 10분이 아니라 거의 1시간 될 것 같은데. 네, 잠깐 이렇게 지금 제가 이쪽으로 하고 방향은 이쪽으로 와야 되네. 오케이. 이제 여기 지금 센트럴파크 동물원 부근이거든요. 어머니가 여기를 굉장히 오고 싶어 하셨었는데 오늘 제가 본의 아니게 오게 됐네요. 참 재밌습니다. 여기 그 스토리가 있는 게 저기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을 하루 종일 보고 이제 지쳐서 이제 어머니가 동물원을 좋아하셔가지고 특히 유치원 원장 하실 때였어요. 그래서 동물원을 보면서 애들한테 뭔가 좀 이제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동물원을 이제 가려고 했는데 센트럴파크가 이렇게 큰지 몰랐죠. 저희 뭐 커봤자 뭐 서울 대공원 정도 되겠지 했는데 뭐 규모가 어마무시하잖아요. 그래서 메트로폴리탄이 저 커트 위쪽인데 내려오려면 상당히 걸리고 사실 택시를 타야 되는데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걸어가지 뭐 구경도 하면서 엄청 걸어가는데 이제 미국인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주까지 그 그 동물원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냐 그러니까 이제 미국애가 못 알아듣는 거였어. 내가 그래서 주 이러니까 못 알아들어서 그래서 내가 애니멀 어쩌고저쩌고 설명하니까 얘가 zoo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네가 Z 발음이 이제 우린 Z라고 발음하는데 영어로는 Z잖아요.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얼룩말 zebra, 그리고 동물원은 zoo죠 이름이. 근데
주 하면은 이제 뭐 그 유태인을 얘기할 때 주처럼 이렇게 들리기 때문에 J하고 Z는 아예 발음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좀 이렇게 좀 오버해서 발음한 이유가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어디냐고 이제 그거 물어보니까 걔가 딱 나온 말이 첫 마디가 오 보이 맙소사였습니다. 그래서 걸어서 못 간다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버지가 그때 갑자기 짜증을 내시면서 안 간다고 그러셔가지고 결국 어머니랑 대판 싸우셔서 아버지는 알아서 가시고 저랑 어머니랑 동생은 이제 택시 타고 집에 왔던 호텔에 왔는데 아버지가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혹시 변고를 당하신 거 아닌가. 왜냐면 이 센트럴파크 그때만 해도 저 할렘이 붙어 있어가지고 위에 그 치안이 썩 좋은 데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센트럴파크 아래쪽은 관광지죠. 근데 위쪽은 이제 할렘하고 이어져 있어서 꼭 그렇게 저 치안이 지금도 썩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뭐 나중엔 괜찮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정말 치안 안 좋을 때였어요. 줄리아니, 미국의 이제 치안이 좋아진 거는 그 줄리아니 시장이 뉴욕 시장이 되면서 범죄와의 전쟁을 벌이면서 중국 아티스트가 아주 아쟁이 비슷한 악기로 연주를 너무 잘하시네요. 이제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집 방향으로. 네, 여기 이제 확실하게 알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계속 얘기를 하자면 아버지 잘 돌아오셨습니다. 잘 돌아오셨고 그 다음부터 뭐 행복하게 그 미국 여행을 잘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짜증을 내지 않으시면서 요즘 뭐 두 분 아주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뒤돌아온 거 맞아요 이게? 네, 재밌는 게 이런 안반에 그대로 잘 살려놓으니까 저기 사람들이 위에 올라가 있어요. 이게 대단하지 않아요? 산이 없으니까 이런 데로 산에 올라가서 대리만족을 하는 걸까요? 네, 뭐 제 얘기도 중요하지만 가끔 이렇게 밖에 나오는 경치도 보여드리려고 제가 찍고 있는 거니까. 예. 너무 제 얼굴만 보니까 화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오는지 체크 한 번만 해보고요. 자꾸 집을 옛날 시라큐즈 있을 때 찍고 있어가지고 큰일 났네. 아직도 보자. 그럼 한번 체크 좀 하고 가겠습니다. 어이구, 계속 걸었더니 다리도 좀 아프긴 하네요. 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 또 재미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면요, 지금 현재 센트럴파크 초입인데 방향 자체는 이쪽으로. 그래서 잠깐만, 이쪽으로 가는 게 맞아? 여기로 가야 되네. 여기로. 이쪽으로 가야 되네요. 그래서 네, 방향을 돌려잡고 가겠습니다. 이제 말이 있어요. 마부도 있고요. 센트럴파크의 명물이기도 하죠. 저 말. 센트럴파크는 근데 저렇게 인력거, 자전거 인력거로 타는 게 돌아보는 게 제일 좋다고 합니다. 재밌대요. 뭐 타본 우리 뉴욕 지국의 촬영 감독이 타봤는데 뭐 가격도 많이 비싸지 않고 재밌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면서 이제 사진을 계속 찍으라 그러는데요. 이게 뭐냐면 자기도 좀 쉬고 이제 명소에서 사진도 찍어라 하는 배려의 의미도 담고 있고요. 근데 그때는 뭐 우리 감독님이 이제 미국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괜찮아요, 그냥 계속 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쉬라고 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나도 좀 쉬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어쨌든 그래서 뭐 가이드가 하는 말은 잘 들어준 게 좋아요. 또 거리에 또 로베타 플락이 부른 Killing Me Softly with This Song을 또 우리 거리의 가수가 또 재밌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방향으로 쭉 가면 이제 집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걸어가 볼까요? 센트럴파크는 이것저것 참 재밌는 게 많이 있어요. 보트하우스도 있고. 네. 지금은 이제 Zoo로 들어갑니다. Zoo 엔트런스로 들어가는데 굳이 안 들어도 되는데 하여튼 입장권 안 내는 길까지 계속 가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카페가 있고요. 정말 크긴 큽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애가 오면 같이 가봐야죠. 그래서 마저 얘기하면 이제 LG 엔솔 LG 에너지 솔루션, 솔루션이 생각이 안 났어요. 진짜 한국에서 떨어진 지 한 달밖에 안 되는데 그
영어가 늘진 않은데 한국어만 실력이 줄고 있는 이 슬픈 현실입니다. 센트럴 파크 zoo. 그렇죠? 발음 zoo. 이거 기억해 주세요. 센트럴 파크 주 여기 기프트샵이고요. 센트럴 주입니다. 요즘에 우리는 저 갑자기 앞쪽이 아니구나. 저 푸바오 때문에 요즘 에버랜드 동물원 인기 엄청 좋아졌어요. 옛날에 사실 뭐 동물원 이렇게 인기가 좋았나 싶었는데 예. 그만큼 힐링할 거리가 필요한 한국인들이 아니었나. 그리고 푸바오가 그런 면에서 좀 팬더들이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좀 녹여준 게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또 다시 돌아와서 이게 즈우고요. 센트럴파크 동물원이고요. 이제 여러분들 버터 발음이 느끼하실 것 같아서 그만하겠습니다. 자, 이제 경제 얘기를 마저 계속해보죠. 그래서 결국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 이제 칩스법, 그리고 배터리 업계 같은 경우는 지금 그 IRA법에 이제 어느 정도 트럼프가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좀 흐림, 뭐 비 정도까지는 아니고 날씨로 기상도로 따지면 흐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머나, 이거 봐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가까이 보여드릴까요? 시계탑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여기 막 다음에 사진 찍어야죠. 오늘은 여러분들과 얘기하는 걸로 만족을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 기상도는 트럼프가 되고 나면은 방산이나 뭐 조선 조금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반도체나 아니면은 전기차 관련, 그리고 그런 방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변화가 있지 않을까. 뭐 어려움이 확실하다기보다는 뭐 좀 리스크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전기차로 어떤 전환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 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저는 딱 지금 시대에는 하이브리드가 맞는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하이브리드가 왜 좋냐면 일단 아직 전기차 인프라가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전기차 인프라가 제대로 나중에 이제 갖춰지려면 무선으로 이제 충전이 된다든지, 그냥 대놓기만 하면은 그냥 충전이 되는 식으로 이제 자리가 잘 갖춰져 있어가지고 뭐 충전하는 게 전혀 문제가 없을 때 그러면 괜찮죠. 근데 지금은 뭐 옛날 우리 기억나는 게, 저도 삐삐 세대라 삐삐 오면은 옛날에 공중전화에 줄 서가지고 확인하던 거 기억나시나요? 옛날에 막 칼부림도 나고 그랬어요. 막 누가 통화 길게 한다고. 그건 진짜 지금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땐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 지금 마치 공중전화 줄 선 것처럼 이제 좀 전기차 같은 인프라가 아직 충전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지금 트럼프가 지적한 게 저는 맞는 말도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저렴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는데 굳이 전기차로 다 전환할 필요가 있냐, 급하게 전환할 필요가 있느냐, 상당히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요. 그래서 아이고, 강아지들이 귀엽네요. 강아지들이 동물원들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센트럴파크가 이러니까 아마 사랑을 받나봐요. 좀 지친 뉴요커들의 삶에 좀 안식을 준달까요? 어쨌든 개들이 참 좋아요, 미국 사람들이. 그래서 뉴욕에서는 개들 산책시키는 모습을 어디서나 쉽게 바라볼 수 있고, 저녁에 나오는 인구의 절반 이상이 견주들입니다. 견주들과 애견들의 모습인데요. 막 헤드라이트도 있어요. 애견 줄에, 애견 목걸이에. 그래서 아니 인도로 자전거가 이렇게 오지 생각했더니 보니까 라이트가 달려 있는 거였습니다. 그 개 목걸이에. 그래서 웃었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좀 명보함이 있다는 거. 그래서 트럼프가 되면은 뭐 관세가 아무래도 이제 보편 관세 붙다 보니까 미국 이제 진출할 때 좀 어려움이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 상당수가 미국에 이미 진출해 있어요. 관세란 거는 그 나라에서 만들 때 붙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만드는 거는 다 메이드 인 USA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때 바이든 정부 때 우리가 투자 1위를 했거든요. 그 얘기 뭐냐면
이제 트럼프 아무리 관세를 매겨도 관세를 피할 수 있는 방도를 마련했다는 거죠. 우리나라 기업들 정말 똑똑합니다. 우리 옛날 이건희 회장 말 맞잖아. 뭐 기업은 인류, 행정은 이류, 정치는 삼류. 좀 더 정치 그 말 틀린 거 틀린 거 같지 않습니다. 계속 지금 이제 센트럴파크를 걸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워낙 잘 적응하고 있고, 이 기업인 출신이기 때문에 아무리 트럼프가 난리를 쳐도 아마 철강 이런 건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죠. 우리나라 제조업들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철강 같은 경우는 뭐 미국에서 생산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미 탄소 배출 문제로 이미 철강은 어떤 성장 한계에 다다른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블루칩을 추천하는데, 포스코는 저는 글쎄요, 블루칩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탄소 관련해서 아직 그 솔루션이 다 마련된 건 아니거든요. 물론 솔루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무탄소 제조 기법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아마 빨리 적응할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은 취소. 왜냐하면 나중에 조만간 5년 안에 아마 그 기술이 이제 완성될 걸로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무탄소 아니면 저탄소 이제 철강 생산 기법이 아마 우리나라가 워낙 지금 열심히 잘 개발하고 있어서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저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포스코의 저력을 믿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탄소 관련해서 뭔가 좀 투자를 좀 다변화해야겠고, 이제 수익 모델을 확실하게 좀 가져가야겠다 생각해서 퓨처엠을 만들었는데 잘 됐잖아요. 하여튼 뭐 잘 되는 집안은 뭘 해도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투자를 잘 하는 이 안목이 있고, 그게 이제 빛을 발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철강이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뭐 그렇죠,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일단 뭐 지금 식품이나 문화는 뭐 트럼프가 있다고 뭐 하나인형을 할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경제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영향받을 게 많이 있을까 뭐 생각이 듭니다. 상당 부분 미국에 이제 이미 현지 투자를 많이 해놓은 상태라서 잠깐 센트럴파크에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이 좀 빠진 것 같나요? 살 빼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는데 어제 좀 방심했어요. 요즘 좀 일할 때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어제 좀 먹고 마시면서 스트레스를 풀었다가 반성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 짜잘한 거 안 먹고 그냥 단백질과 샐러드만 열심히 먹을 생각이고요. 어디까지 왔나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디까지 왔니? 잘 왔나? 오! 잘 왔어. 잘 왔고, 방향은 이쪽으로 향해서 계속 올라가면 되는 것 같습니다. 어퍼 이스트로 제가 잘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제가 어디까지 올라왔냐면 몇 번 가니? 69번가까지 올라왔네요. 69번가까지 70번가 다 됐으니까 뭐 거의 이제 20번가 정도 올라가면 끝이네요.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온 건 아니고, 언제나 와이프가 저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는 게 너무 시간에 대해서 관대하다. 그래서 10분 있다 끝나 그러면 1시간 있다 끝난다고. 저희 치부를 좀 드러내는 셈인데, 어쨌든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가니까 심심하지 않아 재밌어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어서 뉴욕의 풍경을 적당히 보여드리면서 갈 수 있어서 심심하지 않아 좋네요. 가볼까요? 그래서 뭐 지하철 타고 그냥 이어폰에 음악 들으면서 조시 그로반의 이제 크리스마스 음악을 들으면서 그냥 의미 없이 갔을 것 같은데, 이게 약간 센트럴파크 같은 풍경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 생활에 재미하면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삶의 여유가 좀 있다는 거. 평소에는 굉장히 삭막한데 주말만 돼도 이렇게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어제 일단 무급으로 저희 특파원들은 무급으로 근무해야 돼, 휴일에. 그래서 일단 여기 나온 게 나름 이제 뭐 특혜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주말 근무 하라 그래서 일단 주말 근무 어제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일요일날 지금 오늘 이제 근무하고 있고, 내일은 이제 베테런 데이라 이제 미국 애들은 쉬는데 저희는 한국이 휴일이 아니라서 내일 일해야 됩니다. 내일 아이템이 뭐가 있을지 고민 중인데 경제 아이템으로 해볼까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 뭐 또 별거 없으면 이제 트럼프 인수위로 해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 인수위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이제 요즘에 기사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워싱턴하고 이제 업무를 좀 잘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열심히 이제 걸어가고 있습니다. 제법 어둑어둑해졌어요. 이제 저녁까지는 아닌데 몇 시지만 4시 된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가로등이 켜졌어요. 그래서 날이 확실히 고위도라, 고위도면 4시 20분이네 4시 20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어두워졌습니다. 날씨가 좀 유난히 좀 어둡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 특히 이제 뭐 관세가 이제 우리나라한테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긴 하겠지만 뭐 다 매기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만 관세를 맞으면 아픈데 다 맞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별 문제 없고, 두 번째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현지화를 잘했고 미국 현지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지금 조지아주에서는 한국차가, 현대차가 갑이에요. 조지아 주지사가 쩔쩔맬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뭐 지금 갑이고, 뭐 얼마나 이제 기세가 등등했냐면은 바이든이 이제 우리나라 왔을 때 현대차는 사실 원래 뭐 특별하게 계획이 없었습니다. 이미 조지아주하고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 이제 이미 현대차랑 뭐 법인세나 이런 거 좀 혜택을 주고 상당히 이제 그 현대차의 투자에 고마워했고, 서베나나 이제 몇 군데 투자를 해서 뭐 심지어 조지아주 안에 기아 블루버드, 이 저 고속도로 이름 중에 기아라는 이름이 붙은 데가 있어요. 그 정도로 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이제 조지아주 이제 어떤 산업의 부흥에 도움 많이 주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갑이 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바이든이 와서 이제 현대차가 투자를 더 한다,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현대차는 전혀 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정의선 물려가서 거기서 스피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현대차는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삼성은 삼성도 사실은 뭐 덕을 많이 봤죠. 그 바이든이 오자마자 삼성 IRA법의 어떤 그런 상징적인 곳이 바로 삼성이군요. 그래서 저 중국 반도체를 빼고 삼성과 함께 전략적인 어떤 공급망을 갖춰 나간다, 미국과 함께 파트너십을 갖춘다, 그런 얘기를 하기에, 그리고 저 삼성을 설득해서 미국에 투자하게 만드는데 삼성 반도체 그 방문처럼 좋은 내용이 없죠. 그래서 바이든이 과감하게 이제 반도체 공장에 그때 우리나라 방한에 있을 때 갔고, 그리고 현대차를 마지막에 불러가지고,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 하얏트 호텔에서 머물 때였는데 거기에 정의선 회장을 불렀을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정의선 회장이 좀 어안이 벙벙한 모습으로 나와서 스피치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굉장히 표정이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뭐 가만히 있는데 미국 대통령이 와서 우리 투자해줘서 고맙다, 잘 도와줘서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잠깐만요. 여기가 지금 어퍼이스트 쪽 왔는데 제가 어디로 가고 있나 볼게요. 72번 72번까지 못 갔고, 네, 지금 제가 이쪽인가 봐요. 그래서 쭉 차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향은. 예, 계속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경제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뭐 일장일단이 있는데 우리한테 큰 악영향은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다시 한번 복습하죠. 현지 투자가 잘 돼 있고, 그리고 보편 관세가 매겨지면은 우리한테는 저 유리하고,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베스트바이 가봐도 우리나라 LG와 삼성 당하에 날 만한 그 퀄리티가 없어요. 중국이 빨리 쫓아오고 있는데 중국은 배제됐고, 중국에 대해서는 추가 관세를 매기는 거는 우리한테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 제조업은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체제죠. 일본은 이제 이미 많이 그 부분 뒤쳐져 있고요.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 기업들 이 경쟁력은, 생존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저는 정말 존경이 맞지 않는 요소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빨리 적응하는 거. 뭐 BBQ만 봐도 그렇고요. 지금 치킨 붐 타고 바로 확장 엄청나게 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삼양 불닭볶음면도 그렇고, 뭐 최근에 뉴욕에서 행사를 가졌던 신라면도 그렇고, 딱 수요가 높을 때 바로 공급을 대주고 있는데, 그게 이제 옛날에 이제 생산을 이제 그 수요와 맞춰서 빨리빨리 해주는 것, JIT, Just in Time 기법이라 그래서 옛날에 이제 토요타가 그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빨리 생산을 높이고 불량률은 낮춰서 경영 혁신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았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그걸 잘 해내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네, 놀라울 정도로 정말 잘 해내고 있고요. 여기 이제 멋있는 호수가 하나 있네요. 작은 호수입니다. 아주.
애들이 요트를 달리고 있어요.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요트 보이시죠? 앞에 큰 요트 하나 있네요. 이렇게 날리는구나. 그래서 걔는 여기 태우면 안 되고 이런 걸 이제 할 수 있나 봐요. 그래서 이거 남의 걸 수도 있으니까 안 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잘 지금 연결되고 있고, 애들이 이걸 다 조종하네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물건이 있는 중있는 물건이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잠깐 세워놓은 거였고, 자, 그래서 뭐 우리 트럼프가 됐다고 경제가 그렇게 나빠질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바이든 있을 때 칩스법과 IRA법 덕분에 우리가 대미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미그레이션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나 인도에 비해 우리 기술력의 미국 그 비자 받는 그런 문제 같은 경우에 혜택을 많이 못 받았다고 총영사관에서 좀 불평을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도 미국에서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많이 오히려 늘어나지 않을까. 좀 그래도 트럼프는 비즈니스 마인드로 확실합니다. 그 약간 그 매드맨 스트래티지, 그러니까 미친놈처럼 일부러 불어가지고 그리고 나는 예측 불가능하다면서 이제 예측 불가능한 게 이제 예측 가능한 그런 인물이긴 하지만, 네. 종이 비눗방울 날린 거 보니까 휴일 같네요. 여기에는 또 멋있는 또 건축물이 있는 그 조각품이 있는데 잠깐 구경시켜 드릴게요. 동화 속에 그런 모습이죠. 네. 여기는 이제 호수였고요. 네, 이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따져보면은 이제 외교 좀 따져볼까. 외교적인 문제. 이제 트럼프 집권 이후에 외교는 좀 복잡할 것 같습니다. 일단 주한미군 그 주둔비 방위비 협상을 이제 트럼프 임기 내에 새로 해야 할 텐데, 아마 굉장히 많은 액수를 요구할 것 같아요. 트럼프가 얼마나 좀 비용에 대해서 민감하냐면은 한미연합훈련을 안 한 게 그때 트럼프 대통령 재직 시절 1기 시절에 한미연합훈련을 많이 건너뛰었죠. 왜 그랬냐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일 큰 표면적인 이유는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어떤 하나의 모멘텀을 만들기 위한 게 있었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한미 그 연합훈련 하면 북한이 벌벌 떱니다. 왜냐하면 이 연합훈련을 하는 애들은 사실은 연합훈련을 한다고 모여오는데 바로 쳐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북한을 쳐들어가면은 바로 북한을 초토화시킬 수 있을 정도의 전력을 갖고 하거든요. 실제 미국에서 그 인력이 와서 시츄에이션 룸에서 상황실에서 정말 진짜같이 훈련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실병기동 훈련을 하죠. 실병기동 훈련이 무서운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실제 이제 총을 쏘고 거기 폭격을 안 하는 것이 실제 그 군사들이 다 움직여요. 그래서 북한군이 되게 무서워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죽음의 백조가 왔다, 우리 맨날 얘기하잖아요. 근데 죽음의 백조 랜서가 이제 평양 시내에 저 벙커버스터를 떨어뜨린다. 물론 그 정도 F-15도 충분히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걔는 이제 더 큰 고폭탄을 떨어뜨리겠죠. 근데 죽음의 백조가 평양에 있기 때문에 평양 그냥 멸망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놈들 죽기 전에 장사정포를 쏴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죠. 그래서 전쟁은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인데, 한미연합훈련을 이제 하는 이유가 실질적으로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요. 실제 실병기동 훈련이 돈이 정말 많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인력을 또 한국에 파견해야 되고, 그때 코로나도 있었고, 거기다가 또 이제 문재인 정부는 또 한미연합훈련에서 북한을 자극하기 싫어하기도 있었죠. 서로 한미 간에 이 속이 맞아서 그때는 서로 해피한 상황에서 한미연합훈련 안 했고, 이제 언론에선 그 부분 좀 집중 질의를 했었고, 저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열심히 질의를 하고 한미연합훈련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저도 짚는 그런 방송을 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한미연합훈련이 이제
그 굉장히 돈 낭비라고 생각했던 도널드 트럼프 같은 경우에 그런 마인드로 이제 한국을 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동맹이라서 이제 대우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 일종의 거래 대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 대상으로 보면은 뭐 굳이 얘를 예쁘게 봐줘야 돼? 라는 생각을 트럼프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는 결국은 저 한국에 이런저런 요구를 많이 할 거고, 독일도 그런 계산서를 받을 겁니다. 이제 그동안 너네 무임승차하면서 편하게 살았지? 이제 돈을 내란 말이야. 이제 우리 미군이 거기 가서 목숨 걸고 지켜주는데 라고 이제 얘기할 거. 이번 대선 레이스 때도 주한미군에 대해서 뭐 위험을 무릅쓰고 뭐 사실 위험하지도 않은데. 차장 참석하실까요? 거리학사 열심히 이제 공연하고 있습니다. 언더 더 씨가 나오네요. 인어공주가 나오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이번 대선 패배와 인어공주가 연관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바이든의 민주당의 이제 대선 패배와 저 언더 더 씨의 관계. 그러니까 디즈니가 이제 상당히 그런 어떤 미국 민주당이 강조하는 political correctness, 그런 걸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political correctness라는 건 뭐냐면은 너무 이제 화이트워시랑 좀 반대말인데, 그 뭐 옛날에 이제 그 징기스칸이라는 영화가 있어서 존 웨인이 징기스칸 역할을 맡았는데 저도 놀랬습니다. 옛날에 그거 보고. 영화 정말 재밌는데 존 웨인이 징기스칸을 맡아가지고 말이 좀 많았죠. 그걸 화이트워시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실제 이제 그 에스니시티, 그러니까 민족성이나 이런 원래 원전에 나오는 어떤 그런 걸 살리지 않고 그냥 뭐 백인들이 다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런 화이트워시 영화들이 꽤 많았죠, 옛날에. 근데 이제 요즘엔 반대로 이제 political correctness라 그래서 너무 그 소수 인종들, 특히 히스패닉이나 아니면은 흑인들이 실제 인구 비율에 비해서 덜 대변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대로 대변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등장인물을 더 많이 늘리는 거죠. 그래서 백설공주는 디즈니가 만든 실사 영화에 이제 히스패닉이 맡았고, 그리고 언더 더 씨 아까 나온 인어공주의 이제 에어리얼 역을 흑인이 맡아가지고 말이 좀 많았었어요. 뭐 저도 저희 가족들 좀 실망해서, 그러니까 흑인이라서 싫어하는 게 아니라 정말 별로 그 배우가 이렇게 에어리얼 우리 머릿속에 생각하는 모습과 너무 달라가지고 실망해서 안 보았는데, 그런 게 이제 좀 피곤하다 이거죠. 폴리티컬 코렉트니스 이런 거 다 신경 쓰고 살면 너무 피곤하지 않냐. 그러니까 심지어 흑인들도 지쳤다. 흑인 남성들이 특히 많이 지쳤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결국은 이번 대선에서 야 원래 좀 가장 미국적인 걸로 하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간 게 아니냐,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티컬 코렉트니스에 지친 미국인들이 결국은 뭐 화이트화시까지는 바라지 않지만은 좀 이제 미국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폴리티컬 코렉트니스를 강조하는 민주당을 기피하다 보니까 도널드 트럼프가 꼭 좋다기보다는 민주당 정부의 어떤 문화 정책에 대해서, 문화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 상당히 좀 반기를 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니냐,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어쨌든 돌아와서 이제 외교 문제로 돌아가도록 하죠. 한미 군사 동맹은 상당히 애로사항을 맞게 될 확률이 큽니다. 왜냐하면 돈을 요구할 거거든요, 끝도 없이 계속. 그러니까 사실 뭐 우리가 내는 비용이 실제 미국에서 지출하는 비용에 비하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는 그 분담비 상당수가 뭐 솔직히 저도 국방부 출입을 해봤으니까요, 우리 그 군무원들한테 들어가고 국내에서, 한국에서 주로 많이 활용이 되는 것도 사실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 트럼프는 그 이상을 훨씬 많이 요구할 겁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수준이 아니라 이제, 근데 미군이 용병인가요? 미국 사실 다 필요가 있어서 한반도에 온 거거든요. 자기네가 지켜줄 이유가 없으면 안 지킵니다. 근데 그리고 굳이 이제 인계철선이라고 욕을 자국 내에서도 썩 좋지 않은 반응이 나오지만 미군의 어떤 생명을 담보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 교두보거든요. 교두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이제 지금 러시아와
유럽 간 어떤 그 서방과의 어떤 헤게모니 싸움에서 최전방인 것처럼 지금 저 동북아에서 최전선은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이고, 일본은 지금 오키나와 기지가 미국의 이제 뭐 동북아의 또 최고 중요한 핵심 요충지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공격받아서 안 되겠죠. 그러니까 방어를 할 필요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이 건물. 나중에 구겐하임 올 때도 한번 제가 구경을 시켜드릴게요. 오늘은 센트럴파크만 걸어가 있습니다. 이제 슬슬 지쳐가는데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예전에 여기 와봤거든요, 한번. 네. 하여튼 그래서 그 한미 군사동맹은 훈련 횟수도 아마 앞으로 더 줄일 확률도 있고, 주둔비 문제 계속 아마 제기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략적인 어떤 그런 무기들, 랜서라든지 아니면 항공모함 출동 횟수도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이 트럼프는 돈 들어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공약 중에 하나가 이 미국 정부의 그 예산 씀씀이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씀씀이를 줄이는 위원회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들어가는데, 비즈니스맨들은 물론 이제 뭐 전쟁을 비즈니스로 잘 활용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비즈니스랑 무역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정도 규모의, 일론 머스크 정도의 규모의 비즈니스맨들은 전쟁을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말도 있죠. 공화당 정부 때보다는 항상 이제 민주당 정부 때 전쟁이 일어난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 원리 원칙주의나 이런 문제 따질 때 뭐 세계화는 공화당, 뭐 미국의 어떤 그런 동맹 중심의 어떤 그런 부분은, 동맹은 사실 뭐 미국 보편적인 건데 트럼프가 좀 특이한 거죠. 하여튼 네. 그래서 민주당 때 전쟁이 난다는 얘기가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조지 W 부시 때 이라크 전쟁 나고, 조지 H 아버지 때 걸프전 났잖아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옛날 이제 세계대전 때 이제 그때 아마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그래서 센트럴파크 이제 저희 집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서쪽으로 한참을 또 걸어가야 됩니다. 맙소서. 제가 실수를 저질렀네요. 어디야, H마트에서 사온 걸 가져왔어야 되는데 그냥 나와버렸어요. 근데 진짜 H마트에서 김치 사는데 김치 다 쉬면 어떡하지? 괜찮겠죠? 하루 정도는. 하여튼 묵은지가 아니라 맛김치라 뭐 하루 정도야 뭐 괜찮겠죠. 뭐 어쨌든 어쩐지 허전하더라. 그때 집에 갔어야 되는데 그냥 아까 괜히 돌아갔는데, 하여튼 워타가 아닙니다. 어차피 운동을 오늘 많이 했으니까 살이 좀 빠지겠죠? 네, 하여튼 다시 얘기를 하자면, 그렇게 해서 제가 아무것도 안 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양손을 제가 왔다 갔다 번갈아 가면서 제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쩐지 몸이 가볍고 얘기하기 편했다 싶었더니 H마트에서 산 물건들, 특히 이제 오늘 커피 믹스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커피 믹스 샀는데, 내일 아침에 달달한 커피 믹스를 먹으며 슈가 크러쉬 올라오는 걸 느끼면서 이제 출근하려고 그랬는데 망했어요. 어쨌든 돌아갑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갈 겁니다. 다시 돌아갈 수는 없어요. 힘들어서 안 되겠어요. 지하철 또 타는 거 귀찮기도 하고. 가야 되나? 고민이 되긴 하네요. 오늘 두고 가면 저거 상할 텐데. 근데 이게 무슨 바보짓인가 싶기도 하고. 하여튼 좀 가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하철역이 보이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이제 센트럴파크를 나가 있습니다. 어쨌든 외교 면에서는 중국에 대한 어떤 그런 견제는 똑같습니다. 중국에 대한 견제 때문에 우리나라가 필요해요. 그래서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중국에 대한 어떤 포위망, 중국에 대한 압박을 거듭해서 러시아에 대해서는 스탠스가 좀 다릅니다, 둘이. 근데 중국에 대해서는 둘이 스탠스가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포위하는데,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을 대체하는데 대한민국만한 나라가 없죠. 그래서
결국은 대한민국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란 점은 같은데, 과연 이제 그 브로맨스가 유명했죠. 그 아베와 트럼프의. 근데 지금 윤통이 그걸 이제 대체해 보려고 열심히 골프도 다시 골프채도 잡았다 그러고 하는데, 검사 출신이 과연 검사 출신을 싫어하는 이 트럼프랑 잘 맞을까 궁금하긴 합니다. 근데 뭐 또 의외로 잘 통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모르겠어요. 그건 진짜 합은 맞춰봐야 하는 거니까요. 예. 하여튼 우리나라 외교가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상당히 이제 그 주한미군 관련 그리고 군사 안보 관련해서는 좀 예전보다 이제 강도나 어떤 연합 정도가 덜할 수 있으나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결국 중국을 견제하는데 우리나라는 필요하게 돼 있고, 우리나라는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거고요. 다만 북한에 대한 부분이 좀 이제 트럼프가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좀 프렌들리한 부분이 있죠. 또 브로맨스를 강조하기도 했고, 이번에 유세 때도 핵무기를 많이 가진 사람과 친한 건 나쁜 일이 아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뭐 인식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 면을 고려할 때, 네, 뭐 윤석열 정부는 지금 무찌르자 공산당이 지금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 굉장히 지금 북한을 확실하게 이제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고, 이번 기회에 하여튼 남북관계에 있어서 확실히 기선제압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우리나라가 그렇게 이제 강대 강으로 가는 거를 굳이 트럼프가 원할 것인지 그 부분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우리가 거한꾼 노릇을 했죠. 그래서 둘이 다리를 놔주고 우리는 이제 그냥 떨려나가는 그런 역할이었다면, 뭐 꼽살이 끼기도 했지만은 대부분 뭐 북미였지 뭐 이 남북미 그런 정상회담이나 이런 건 아니었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앞으로도 아마 북미 간에 굳이 뭐 지금 윤정부에서 끼려고 하지도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역설은 통한다고, 한미 관계가 제일 좋을 때 우리가 북한한테 가장 어필할 수 있습니다. 한미 관계가 안 좋은 상황에서 북한에 우리가 어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MB 때 그 김정일이 DJ 서거했을 때 이제 조문단을 보냈거든요. 그때 김양건 대표가 왔을 때, 김양건이 이제 그 조문단 대표로 왔는데 단장으로 왔죠. 그래서 김양건이 왔을 때 재밌는 에피소드가 이게 이제 핸드폰을 주세요. 그러니까 핸드폰이 뭔지 몰라가지고 손을 탁 이렇게 내밀더랍니다. 핸드폰 담는 상자에. 뭐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어쨌든 그때 이제 그렇게 저 핸드폰 내놓으니까 손을 대신 내놓는 그 김양건 대표가 그 MB랑 만났을 때 이제 좀 다리를 놔달라, 그래서 체제 안전 보장을 해달라. 이쪽에서는 지금 가장 아까 제가 빼먹은 게 있는데, 북한이 가장 원하는 건 체제 안전 보장이고, 미국이 원하는 건 이제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 그래서 핵 그 개발을 하지 않는 걸로 이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둘 생각이 이제 약간 동상이몽적인 부분이 있긴 한데, 어쨌든 그 부분이 이제 만족된다면 앞으로 이제 북미 간에도 뭔가 좀 대화 돌파구가 열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또 어떤 건물이죠? 메트로폴리탄 같이 생겼는데, 아, 매트네, 매트. 여긴 어디냐면요, 메트로 더 매트, 그러니까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같은데요. 아마 맞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가볼까요? 메트로 오페라 하면 기억나는 게, 예전에 라인골드 니벨룽엔의 반지 시리즈 있잖아요. 그 3부작을 이제 바그너가 이제 만들었는데, 라인의 황금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그거를 제가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서 공연한 걸 이제 그때 DVD로 이제 녹화해가지고 이제 우리 그때 메가박스에서 틀어줬었어요. 그래서 그걸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예.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면 뭐 워낙 유명한, 네, 세계의 대표적인 또 오페라죠. 클래식 공연 앞으로 많이 보러 오면서 재미있는 얘기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외교 안보 면에서 이제 중국이라는 공동의 적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무시는 못하겠으나, 역시 트럼프는 군사를 비용적인 면으로 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나라에도 그 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한미 동맹에
군사동맹인 에로사에 뽑힐 수 있다는 점까지 제가 설명드리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더 마트 맞네요. 네. 보이세요? 아이고 참 멋있는 분수에다가 네 정말 많은 또 거리 약사들도 나와서 하고 있고 Mexican prints at the 글씨이 특이했어. 뭔지 물어버렸어. 바누알? 네.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네. 저는 이제 슬슬 지국으로 가보려고 그래요. 아, 이거 몇 번을 벌써 지금. 오늘 지국만 몇 번 가지? 지금 3번 갔다 와네. 그 후배 만나러 후배랑 같이 이제 지국 구경시켜주려고 한번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잠깐 방송 장비 때문에 갔다 왔다가 네, 오늘 이제 두고 온 게 있어. 세 번째 가는데 아마 가드가 놀랄 것 같아요. 너 왜 이렇게 많이 오냐고. 근데 어쨌든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돌아가서 네,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즐거운 하루 보십시오. 또 인사드릴게요. 매트에서 인사드렸습니다.